오늘 저희 뉴스인에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건강 괜찮으시고요? 아니 괜찮아요. 예,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예, 많이 하죠.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뭘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 뭐 여기저기 가서 뭐 얘기도 하고 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제 연구소 운영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그 국회 또 여야 전국 돌아가는 것도 계속 뉴스나 신문으로 보십니까? 관심 있죠. 네. 예, 예. 어떠십니까? 글쎄요,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가 좀 더 새롭게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점이 제일 아쉬우신가요? 우선 이 국회를 토론하는 국회, 타협하고 절충하는 국회, 협상하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거기 전혀 개선되지 있지 않다는데 저는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도 국회가 잘 대화가 안 되고 국민들한테 지탄받고 그랬던 건 과거에도 의장이 계실 때도 비슷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 본 모습이 아닌 아주 왜곡된 만성적인 반대 또는 뭐 습관적인 찬성, 뭐 여야가 이렇게 지금 대립 구도로만 가고 있으니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가 아니죠. 예. 이런 대결보다는 타협과 절충을 하는 곳이 국회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 만성적인 반대, 습관적인 찬성, 여야가 다 책임이 공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물론이죠. 정치권 전체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장님께서는 의회주의자시고 또 국회의장 하시면서도 그런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근데 해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더라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장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상대방의 주장이 내 주장보다도 더 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배려의 정신이 전혀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 자체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위 그 속에서 이를 이루어내기 위한 제도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할 줄 아는 이것이 민주주의 근본인데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여야가 만나면은 옳고 그름의 전선이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내 말은 옳고 네 말은 틀렸다. 어떻게 됩니까? 타협이 불가능하죠. 예. 대결밖에 없죠. 격돌밖에 없는 거죠. 그 늘 상대를 배려할 줄 안다. 내보다도 자네 생각이 더 옳을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예. 이것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예컨대 이제 현실로 들어가 보면 예컨대 사드 문제 지금 찬성론자들하고 반대론자들이 생각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절충이 가능한 것인지 그게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국가의 안보 문제고 네. 국가 전략의 문제란 말이죠.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한 발 물러서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국가가 추구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국민이 한번 이해하려고 하는 우선적 노력이 필요한데 예. 그게 없다는 겁니다. 바로 내 앞에 불편한 게 왔다. 나는 반대한다. 뭐 느닷없이 중국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서 안 된다. 이런 단순 논리로 가지고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 안보 문제다. 사드라는 것이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예.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 가지고 우리 안보에 필요하다 그러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찬반이 나누어진다고 하는 건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예. 나는 분명히 불순 세력이 선동 세력이 나는 여기 있다. 나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당에서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강력하게 반발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화가, 예. 반대하는 사람이 네. 왜 사드를 반대하느냐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죠. 야당이 이 회의를 열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예. 또 여당이 찬성하는 이유를 들어야 되고 정부로부터 해명을 들어야죠. 밖에 나와서 떠들지 말고 국회 안에서 왜 논쟁을 못 하느냐는 겁니다. 예. 어쨌건 국회 안에서 다 다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예. 과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의장님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그 대화나 토론의 분위기가 그때보다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못합니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대로입니까? 예. 예.
의장님께서 그 동안에 그 의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그 기억들 중에 제일 좋은 기억은 어떤 것이고 제일 뭐 지금 가서 고칠 수 있다면 고치고 싶은 기억은 어떤 건가요? 글쎄요, 좋은 기억이라는 거는 여야의 소위 그 상반되는 주장을 불러서 대화를 통해서 이걸 이제 수습해 나가는 그런 이제 몇 건이 있었어요. 네. 그럴 기운과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그걸 위해서 각 당, 당시 사당이었는데 사당 총무를 전부 데리고 일요일 날 좀 만나자 그래서 도시락 사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등산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오손도손하게 국회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고 제일 문제는 탄핵 처리할 때 문제입니다. 네, 네. 그 탄핵을 굳이 국회에서 표결로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찬스나 그런 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각 당 사당 대표를 다 모아서 예. 노 대통령과 만나자. 그 만나는 장소가 국회도 좋고 의장 공관도 좋고 청와대도 좋다. 그래서 노 대통령에게 정당 대표들을 모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예, 예. 그때 내가 그 안을 내놓은 이유는 대통령이 유감의 표시만 하면은 이 탄핵을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야당들의 생각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그걸 제안했던 겁니다. 예. 거기 불발로 된 것은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왜 불발됐었던 건가요, 그는? 그거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제가 스스로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이 탄핵 과정을 다음 선거에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건 지난번 추미애 더민주 대표도 그때 일을 자기 정치 인생에 제일 후회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의장님도 결국 국회에서 그걸 처리한 것은 좀 후회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한 안건을 예. 의장이 몇 사람이 단상을 점거한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회봉을 잡지 않는 것은 의장의 직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예.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의사봉을 잡았죠. 예. 의사봉을 잡을 때 이것이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나는 통과되리라는 예상을 전혀 못한 가운데서 사회만 봤을 뿐이죠. 네. 그러나 그것이 저는 대화를 못한 대통령께 이미 돌아가신 대통령입니다마는 네. 왜 내 제안에 거절했는지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네. 그 당시에 사당이 그 여당이 열린우리당이고 야당이 한나라당, 그다음에 민주당이 있었고요. 예. 자민련인가요? 자민, 한당? 예, 예. 그 사당이었군요. 예. 그때 사당 그 총무들 다 만나서 산에 가셨을 때 예. 그때는 그 대화가 됐었던 정치인들 기억나는 정치인들 그래도 이렇게 타협이 됐었던 그런 사람들 누굽니까? 네, 그때 김건태 저 민주당 총무 돌아가신 국민의당 총무는 돌아가셨고 또 이 저 홍사덕 예, 동무 이런 분들이 모였는데 네. 예,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논의하고 토의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만들지 않은 데 대해서 다 동의하고 했을 때 정말 참 기분이 좋았고요. 김건태 총무가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굉장히 나에게 말이야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 의장에 고맙다는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하고 네. 상당히 뭔가 달라지는 정치라는 것을 저는 많이 기대를 했죠. 그래서 좀 잘 되는 듯 했었는데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사태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예, 마지막에. 예. 의장님의 정치 인생, 정치 역정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제일 인상적인 또는 뭐 제일 뭐 배울 만한 정치인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김영삼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네. 각기 특성들이 다 있죠 지도자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의 그 추진력과 결단력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진산 선생님이 계셨는데 총재 계셨는데 그분의 소위 그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그 점 저는 기억이 오래 남고요. 김대중 선생의 소위 그 설득력 있는 연설 같은 것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남죠. 네.
뭐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야 우리가 많이 또 들었고 직접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유진산 선생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었는지 조금 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유진산 선생은요, 타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법안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사태를 가지고 이걸 막구절충을 통해서 타협을 해서 사태를 진정시키거나 또는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데 상당한 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정치는 상대하는 소위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지혜,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말은 옳고 네 말은 틀리다라고 격돌하는 거는 그건 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보죠. 예. 예. 야당 당수였지만 대화와 타협을 할 줄 아는 네, 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유진산.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걸 사꾸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권위주의 정권과 타협하는 거는 예. 그건 정치가 아니다. 그건 비굴이다. 네. 일본 소위 그 지배자들에게 침략자들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거는 내국노죠. 좌파와 타협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우리는 오랜 역사에서 나머지 생긴 그 유전자입니다. 내 말을 끝까지 소위 그 끌고 나가고 고집하는 것이 이게 애국이고 이것이 소위 그 절개고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치의 문제점이 아직도 그 속에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예. 네. 소위 힘 있는 독재자와 힘 없는 야당이 처절하게 싸우던 그 모습,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우리의 주장을 끌고 나갔던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추진력 같은 거 굉장히 그 인상적이라고 하셨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직하실 때 청와대 비서실장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정치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였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예,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서 제가 비서실장을 꼭 2년을 하고 1년을 정치 특보를 했는데요. 그 2년 동안에 가장 이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고 고되고 그런 생활은 제 인생에서 더군다나 있을 수 없죠. 특히 매일 칼국수 먹는 것도 괴롭지만은 뭐 하루가 다르게 결단에 의해 가지고 말이죠. 말이 그렇지 하나의 실명제 막 뭐 부동산 실명제 등등 이제 계획을 해 나가는데 네. 숨가쁜 시간이었죠. 임기 초군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그렇습니다. 임기 초에. 예, 제가 첫 비서실장이니까. 하나회 그 숙청하고 할 때요. 예. 하나에는 군부를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나라에 두 분의 쿠데타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숙청한다는 거는요. 보통 용기 가지고는 못하는 겁니다. 일본 호소가와 총리가 저를 만난 적이 있는데 네네.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은 할 줄 알았지만은 60만 대군 이걸 숙청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라고 호소가와가 내한테 실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회를 축정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일이 날지를 모르죠. 뽀빡 며칠을 세웠습니다. 예. 그때 그 칼국수는 맛있긴 맛있었습니까? 칼국수는요. 대통령께서 칼국수를 우리가 먼저 청와대가 먼저 허리띠를 매는 솔선수범을 보이자. 예. 그래서 우리는 칼국수만 먹겠다 그랬는데 그 칼국수를 우리 밀로 만들었습니다. 예. 먹어본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맛이 없어요. 아주 참 그 맛없는 점심을 매일 먹다가 해먹었어요. 오늘 가끔 다른 거 좀 드시자고 얘기를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그거는 저는 그래서 이 김영삼 대통령이 입맛이 별로 없는 사람인 거 아는데 매일 잘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 이 칼국수를 잘 만드는 할머니 안동 출신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분한테 우리 그 요리사를 보내서 예. 교육을 받아와서 콩가루를 좀 섞는 아. 그런 칼국수를 만들어서 맛이 조금 제가 개선을 했죠. 좀 나아졌군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뭐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셨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새벽에 정말 참 가슴이 아주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은 기분 느꼈어요. 예. 의장님께서 그 의장님 하실 때가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그때 최초였죠. 최초였습니다. 야당 출신. 그리고 이제 아주 세월이 꽤 흘러서 지금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소야대 하에서
정치라는 것은 참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경험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한다는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어려운 난관에 부닥쳤는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청와대로부터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2년 동안에 예산 정책제를 비롯해서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 계획을 내 혼자서 그렇게 많은 계획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역대 대통령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그저 뭐 이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는 의미에서 지금 정세균 의장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국회 운영이라든지 국회 제도 개선이라든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소야도이기 때문에 각 정당 간의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이루어내는 이른바 협치를 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여건이기도 합니다. 왜? 야당의 숫자가 더 훨씬 더 많고 당이 사개 정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이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노력하면은 훨씬 협치를 이루어내고 제대로 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 경험이니까요. 예. 그 대통령한테서 자유로워서 그런가요? 지난번 정기국회 개회사 때 사드 문제하고 또 우병우수석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는 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국회의장은 당선이 되면 즉각 자기가 소속된 정당으로부터 탈당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당적을 못 갖게 만든 입법 정신은 언제나 중립적 위치에서 일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은 각 정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개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그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국회를 늘 타협시키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정세균 의장은 뭐 의도적으로 그래 한 건 알겠습니다만은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네. 정파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를 손을 대물해서 국회가 시끄럽게 된 것이죠. 예. 당시에 정 의장 쪽은 뭐 또 야당은 우병우수석 문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니냐, 여당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그 굳이 얘기였거든요. 뭐 의장이 그렇게 뭐 얘기할 이유가 없죠. 국회의장은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 역할을 수행해야지 자기 개인의 의사를 자꾸 내 놓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건 개인 정치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의장석에 앉아서 네. 특히 회사를 하면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 예견되는 일을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의장님께서는 여권의 원로이시고 오랫동안 몸담으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아실 예, 뭐. 텐데요. 지금 박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심이나 성실성이나 잘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은 제가 대통령도 모시도 보고 많이 구했습니다만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의도에 불구하고 소위 통치하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예.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은 리포트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대화나 소통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통령이 그 대화와 소통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의 의지에 관한 문제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겠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글쎄 지금 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전화 통화나 좀 만나서 얘기하실 기회나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그 동안에? 만날 기회가 뭐 없은 건 아닙니다만은 예. 뭐 여러 사람이 모여 앉은 가운데서는 사실은 충고와 같은 얘기는 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러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만은 전 얘기했죠. 네. 지난번에 이번에 국회 새로 들어온 의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더군요. 그거 예. 잠깐 한번 들어보고 그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초선 의원 여러분들은 비교적 이 다선 의원들에게 얘기를 뭐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선 의원은 계급이 아닙니다.
똑같은 국민 대표 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좀 위계 질서도 좀 있어야 되고 좀 그 경륜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국회란 데는 저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그게 다선이든지 초선이든지 간에 당당하게 상대방과 맞서서 토론할 줄 알아야 되고 대화할 줄 알아야 되고 절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무슨 다선과 뭐 소신 초선이라 그래가지고 위축이 돼서 발언도 잘 안 하고 뭐 자기 주장도 잘 안 하는데 그건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똑같은 계급을 가진 국회의원이지 누구는 뭐 상위 계급이고 하위 계급이라는 걸 찾으면은 충분한 대등한 대화가 안 됩니다. 네. 그 점은 저는 꼭 의원들이 지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거 답을 잘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 대선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선을 전망하기로는 지금 각 당의 대선 후보군들의 면모들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눈에 떠있지를 않는다. 아주 혼미한 상태다. 그런 게 첫 번째고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을 선호할 것인가 시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 두타레퉁가 하는 대통령을 왜 뽑았을까? 네,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상이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미국에서 인기를 저렇게 올라가는가? 그건 다 국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것인가? 어떤 게 시대적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르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데서 아주 이제 초보적인 왜냐하면 당 대표가 새로 뽑혔기 때문에 네. 분위기도 모르고 해서 지금 현재 내년 대선을 추측기로는 무척 어렵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년쯤은 가봐야 시대 정신이 무엇일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지 그러니까 알 수 있게. 저는 내년 신년 초가 되면은 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들었습니다. 계속 건강하시고요. 지혜를 계속 전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